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느꼈던 게 바로 불안과 분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불안은 사실로 해소하는 감정이고 분노는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 하나도 안 무섭다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름이 딱 붙었을 때, 딱 붙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꼈죠. 자, 그런데 공포영화가 왜 공포영화겠습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보니까 공포영화죠. 공포영화 하나도 안 무섭게 보는 방법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냐면요. 공포영화가 왜 무섭냐면 그 괴물이나 그 귀신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무서운 거잖아요. 공포영화 하나도 안 무섭게 보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상단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요.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해놓고 귀신 쫙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언제 어떻게 나오는가를 알고 있으니까 나쁜 결과는 똑같이 귀신이 나왔는데도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불안은 모호하고 불확실할 때 커지죠. 그게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전혀 추이 과정을 모를 때, 그러니까 그 추이 과정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사라져서 나오는 게 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한테는 나쁜 일이라도 있는 그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만점짜리 혹은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사회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인정하고 싶은 사실이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감염되신 분들, 고통받고 계신 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쁜 사실이고 슬픈 사실이죠. 긍정적 사실이 아니죠. 부정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적 사실도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제공받으니까 불안을 다독일 수 있는 겁니다.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확진되신 분이 300분이나 넘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조금 더 마스크를 고쳐매죠. 고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정됐던 모임을 조금 더 뒤로 미루게 하죠. 조금 더 적응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적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하나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불안할 땐 나쁜 사실을 숨기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겁니다. 나쁜 사실을. 가정에도 적용해 볼까요? 회사에도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나쁜 사실이라도 숨김없이 최대한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불안한 시대에는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이런 말을 별로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몰라도 돼.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이 말은 사회나 가정이나 아니면 그 구성원들이 불안하지 않을 때는, 평상시에는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돼 라고 하면, 아 그래, 그럼 나는 이 일에 책임을 별로 지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 나는 이 일로부터 좀 면제받겠구나 라고 하는 다소 달콤한 분위기까지도 갈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불안한 시대에는요, 너는 몰라도 돼, 너는 알 필요 없어,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 건 그 불안을 키우는 아주 안 좋은 말들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사실이지만 너한텐 최대한 있는 그대로 알려줄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 블루로 통칭되는 수많은 안 좋은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죠. 그런데 분노는 좀 다르죠. 불안은 초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려움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는 이미 터진 거죠. 화가 난 거예요. 참으로 재밌게도요, 분노한 사람한테는 이게 팩트야 라고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만큼 감염되셨어, 이만큼 사망하셨어, 이만큼 이 정도야, 이 위험도는, 치사율은 이 정도야. 분노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과 진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예인데요, 어떤 노숙인께서 깡통을 하나 놓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저는 3일이나 굶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100% 사실입니다. 정말 그분은 3일을 굶은 표정이고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 상황의 원인을, 즉 진실을 여기에 두겠죠. 이분은 정말 어려운 분이구나. 그런데 진실이 이렇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그분이 초호화 펜트하우스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노숙인처럼 보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심지어 부자처럼 살 수 있는 분이죠. 외국에는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사람들의 동정심을 싹 자극하고 사람들의 측은지심을 자극해서 실제로 하루에 웬만한 기업에 다니는 간부 직원의 급여만큼을 계속 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초호화 펜트하우스에 사시고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시는데 오늘 내가 또 나가서 영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3일을 강제로 굶으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나는 지금 3일을 굶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내가 생각한 진실과 진짜 진실은 다르죠. 우리가 이게 들어맞지 않을 때, 이게 서로 다를 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분노했다면요, 이게 사실이야, 나는 3일을 굶었다고 사실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의 분노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겁니다. 실은 말이야. 여기서의 실은 사실은 말이 아니라 진실은 말이야. 짧더라도 진짜 그 일의 진짜 원인 있죠. 진짜 원인을 얘기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불안은 사실을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분노는 진실을 요구하는 감정입니다. 상대방이 불안해한다면 나쁜 사실이라도 최대한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되고요. 상대방이 분노했다면 사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만들어낸 진짜 그 뒤에 있는 진짜 원인을 그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코로나 블루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지점들이죠.